애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호천적이고 또 봉사새로 하고 있고 또 완전히 저지되고 그러면 차량 통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차량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 통제를 안 하고 자꾸 물은 차올라오지. 포크레인 한 대 가지고서 그걸 막으려니까. 또 저 지금 그 교량 밑바닥에 바가지가 다니까 밀어 올리지를 못해. 아이고, 얼마나 놀라셨어요? 예, 보신 그대로입니다. 저희 특집 뉴스탑10은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요. 먼저 현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오송 지하차도에 저희 강보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수색 구조 작업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추가 구조 소식이 있는지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보인 기자, 지금 육안으로 보면 현장 상황에 비가 좀 안 오는 것 같은데 완전히 그친 것 같은데 추가 소식이 좀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 6시 20분쯤 20대 여성 시신 한 구가 수습된 이후로는 구조 상황 관련해서는 새로운 소식은 없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요. 비가 왔다 말았다 계속해서 덥고 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배수 작업과 구조 작업 그리고 배수 작업 자체는 95% 이상 이루어진 상황이지만 지하차도 내부에 진흙이 쌓여 있어 구조 작업 자체에는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지난밤부터 오늘까지 총 4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13명이 다치고 1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은 오후 2시 브리핑에서 747번 시내버스 등 침수됐던 차량 17대를 모두 견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첫날 CCTV 분석을 통해 19대가 갇혔다고 밝혔었는데요. 이튿날에는 수중수색 등을 통해 피해 차량을 최소 15대로 정정했습니다. 오늘 오전 브리핑에선 다시 16대라고 밝혔는데 최종적으로는 17대 침수로 바뀐 겁니다. 범람한 미호강물과 함께 빨려 들어온 토사가 터널 안에 두껍게 깔려 있어 그만큼 수색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강 기자, 사고 발생 직후에 경찰에 실종 신고가 대략 한 10여 건 정도 접수된 걸로 알려졌는데 실종자 구조는 모두 마쳤습니까? 네, 소방당국은 현재 경찰 실종 신고자 가운데 아직 여성 1명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 당시 CCTV에서도 이 여성이 흰색 차량에서 탈출하다 급류에 휩쓸리는 모습이 확인됐지만 아직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견인된 차량들에서도 이 여성이나 또 다른 실종자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안으로 소방은 배수 작업을 마무리하고 정밀 수색 그리고 구조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오송 지하차도 사고 현장에서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목소리부터 먼저 직접 들어봤습니다. 현장에 비가 완전히 그친 것 같아요. 물론 오락가락하지만 구조 작업 박차를 좀 가하고 있는데 일단 최종적으로 확인했을 때는 저 오송 지하차도 피해 차량이 총 17대로 좀 확인이 됐네요. 네, 지금 일단 침수 피해 차량 17대로 확인된 상황이고 이 중에 15대가 인양이 되고 아직까지 2대 인양 작업이 오후 5시 기준으로 남아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로 22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어제 새벽에 4구의 시신이 수습되면서 누적 사망자 13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부상자 9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고 후에 실종 신고된 사람이 지금 12명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아까 리포팅에서도 나왔지만 마지막 실종자 여성 1명을 찾지 못하고
추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미 누적 사망자 수가 실종 신고된 사람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예. 이번 폭우 4시 기준으로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사망자가 40명, 그다음에 9명이 실종됐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부상자 34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송뿐만 아니라 예천, 문경, 영주, 경북지방 피해도 상당히 심각하고요. 또 국보와 문화유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 백제 역사 유적지구의 문화재들이 지금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실종 신고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신원이 확인됐고 피해 차량은 현재까지는 총 17대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 저희가 오송 지하차도 내부를 좀 살펴봤거든요. 지금 현장 구조대가 조금씩 더 그 가운데 지점까지도 거의 진입을 했고 지금 보면 거의 그 배수 작업 진척도가 대략 90% 정도 된다. 지금 진흙만 남은 상태인데 마지막 저희가 수색 구조 작업에 어떤 주안점을 좀 둬야 될까요? 이용재 교수님. 지금 사건 사고의 마무리 단계, 정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소방대원분들께서 거기가 이렇게 뭐 맑은 상태가 절대 아니거든요. 화면에서 보시겠지만 맞아요. 거의 뭐 갯벌과 같은 준하는 그런 정도의 흙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일일이 어떤 뭐 기계나 이런 건 동원할 수가 없고요. 예. 오로지 수작업에 의해서 실종돼 계신 분들 혹시 사망자분이 있을 수도 있고 예. 이런 부분들을 찾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이제 마지막 혹은 뭐 여러 가지 그 물건들까지 다 조금씩 다 수색 구조 작업을 지금 벌인다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요 최우선이 인명 구조 탐색입니다. 그럼요. 거기에 예. 가장 중점을 두고 현장에서 활동하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거의 뭐 아까 이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거의 갯벌과 비슷한 진흙 상태가 지금 나왔고 물이 점점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 오송 지하차도 참담했던 당시 순간까지 계속해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좀 더 조사가 필요하겠지만요.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근처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강물이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차가 잠기게 생겼어. 꼭대기만 남은 거예요. 살려달라고 막 그러길래 내가 그래 내가 119 불러줄게. 이제 112 먼저 신고하고 119 신고하고 순식간에 진짜 지하차도가 순식간에 다 차버렸어요. 트럭하고 벽하고 끼어가지고 못 나오는 거야. 사람을 막 잡아당기는데 살리려고. 집에 갈 때마다 맨날 전화 기엄마하고 20분, 30분 전화 통화하는 그런 아들인데 엄마가 내가 어디 전화냐고 또 만나 보던 날 지는 거예요 지금. 계획은 못 산다고. 되돌리기 참 힘든 시간입니다만 저희가 앞으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한번 단단히 하나하나 살펴보긴 분명히 해야 됩니다. 토요일 아침 8시 10분쯤에 강물이 제방을 넘으면서 보수 작업이 중단된 이 미호강 주변 뚝이 터졌고요. 강물 유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8시 40분쯤에 보시는 것처럼 궁평 그 제2차도에 차량이 고립되고 침수가 시작이 됐는데 그리고 만 거의 하루가 지나서야 오전 5시 55분에 잠수부를 투입해서 내부 수색과 구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오전에 8시에 이제 물이 급격히 불어나고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대략 지금 알려지기로는 6만 톤 규모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6만 톤 규모라면 뭐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물이 좀 전에 보셨듯이 약 한 3분 정도에 걸쳐서 그냥 집중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터널이라는 게 이제 밑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물이 동시에 이제 들이닥쳤거든요. 근데 문제는 당시 생존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일부 우선 간 차가 반대편에서 물이 막 밀려오니까 거기서 이제 뭐 터널을 돌리고 했는데 뒤에서 계속 차가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미 좀 전에 나왔지만 이 상황이 위험하다는 신고가 여러 차례 갔음에도 불구하고 통제가 안 됐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버스 운전기사분 같은 경우는 이분도 이제 돌아가셨는데 빨리 승객들한테 빨리 내가 문을 다 유리창을 열고 위로 올라가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물이 너무 빨리 속도 들어쳤고 일부분 같은 경우는 겨우 이 차량 위로 올라가서 겨우 난간을 붙잡고 생존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일부분 같은 경우는 본인도 생존해도 힘든데 다른 분까지 이렇게 손을 잡고 난간을 부여잡아서 겨우 이제 생명을 유지를 했고 그러니까 순간의 찰나에 지금 완전히 이제 생과사가 갈린 겁니다. 맞아요. 지금 화면에 나온 것 같이 바로 이렇게 했는데 이 차가 마지막입니다. 바로 나오고 난 다음에 물이 뒤에서 엄청나게 몰아쳐서 결국 다른 차들은 나오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상황에서도 물이 저렇게 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들은
앞 상황을 모르고 밀려들었다는 거. 그게 얼마나 차단이 안 됐으면 저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정말 참담할 뿐입니다. 이용재 교수님, 전문가시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 대처 요령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후에 짚어보긴 할 거예요. 꼭꼭 씹어서. 근데 다만 저 영상에서 봤을 때 이른바 기적의 역주행이라고 해서 경적 울려서 다른 차들도 구했다. 이것 때문에 그 차가 되돌아가는 영상들을 보고 많은 분들이 좀 느끼는 게 많다. 이런 평가들을 좀 하시거든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화재 사고든 이런 순환 사고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119든 경찰에 신고하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부분들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위험을 주변 분들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거든요. 예. 이런 작은 행동이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작은 영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런 작지만 중요한 행동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여러 그 재난 사고에서 증명이 된 바가 또 있습니다. 이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위기 상황을 직감한 한 차량 운전자가 물이 차고 있다라고 외치면서 경적도 울렸고 그래서 일부 목숨 구할 수가 있었던 이 영상들이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요. 바로 저 사진으로 만나면 저 얘기 차 빼라고 하면서 바로 뒤로 핸들을 돌려서 빠져나가는 저 영상 저희가 잠시 뒤에 대처 요령도 좀 더 하나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